김미영님, 준방님, 라기해반님, 이분들이 더 계시기에 승리를 기다리는 이 밤, 장욱TV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자, 요번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 안 묻고 급하게 이번 방송이요, 2023년 5월 15일 개국방송 이후에, 개국방송 3시간 특별 방송 이후에 있죠. 방송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현재 3시간 5분 44초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승리를, 우리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의 승리를, 장욱TV 시사 정론쇼 가족 독립님들의 그 숭고한 승리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유, 이제 큰형님 또 왜요? 또, 그러니까 죽통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 그랬잖아. 예, 그 오늘 이해해 주셔도, 뭐로 또 혼자 저런데야. 그죠? 예. 자, 지금 계속 연결해 볼게요. 됐습니다. 민주당은 20, 30분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경선을 치른 끝에 홍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사퇴한 경찰들 박광원 전 원내대표의 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맡게 됩니다. 제가 꼭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역사적인 승리의 현장을 지켜 만들어내겠습니다. 보자고요, 이번 여러분. 경선은 홍 의원을 포함해 3선의 김민석, 남인순 의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들은 경선에 앞서 누가 당선되든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분열 없이 내년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단합에 대한 염원이 당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겠습니다. 경선에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남인순, 홍익표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치러졌고 결국 홍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586 운동권 출신으로 3선인 홍 의원은 올해 56세로 민주당 원내부 대표와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엔 이낙연 후보를 지원한 바 있어 비교적 개파색이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진통 끝에 거대 야당을 이끌 새 원내 수장이 결정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당 상황은 출렁일 수밖에 없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구치소에 가더라도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며 강력한 당 장악과 대여 투쟁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노무현 시민센터 개관 1주년 공개방송에서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 진영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부심 또 신청하고 또 보석 청구 또 하고 계속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제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이제 진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유 작가는 이 대표 직인이 찍힌 공천장을 들고 총선을 승리해야 한다고 말한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다음 공천장은 이재명 당대표 명의로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그게 그 사인이라고 보고요. 그냥 굳세어라 제명아. 해당 영상은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데 한 누리꾼이 유 작가의 발언만 발췌해 자신의 SNS에 릴스 형태로 올리자 이틀 만에 좋아요 표시가 4,000개를 넘겼습니다. 좋아요 표시를 누른 계정 중에는 이 대표의 공식 계정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제1야당 대표의 신병은 물론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게 법원 판단을 가를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진과의 상의 끝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합니다.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치고 쌍방울 그룹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구속 기준은 범죄 혐의의 소명,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3가지입니다. 검찰이 오랜 기간 전방위로 수사한 만큼 최소한 범죄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면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단식으로 쇠약해진 제1야당 총수에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1,600쪽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은 수백 쪽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비서실장을 통해 백현동 담당 공무원에게 진술을 회유 또는 압박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가족에게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해 변호사를 교체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녹취도 직접 재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전 부지사 등이 검찰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냈다가 번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돌연 대북 송금으로 바뀌었다며 정치 검찰이 사건이 아닌 사람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대표는 판사의 신문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유례없는 제1야당 총수의 구속영장인데다 자료가 방대해 심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일이 오는 26일, 다음 주 화요일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발부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이 대표와 검찰 둘 중 하나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양측이 사활을 걸고 맞붙게 될 이날 풍경을 이유경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 출석을 위한 구인장도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검찰청으로 부른 뒤 법원 신문에 참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에선 먼저 검찰이 PPT와 증거자료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 대표 측이 반박에 나섭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 혐의가 중대하고 주요 진술을 한 관련자를 압박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적용된 혐의가 모두 창작 소설이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사활을 건 만큼 신문 시간만 10시간이 걸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록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후 법관이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 최종 결정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립니다. 앞서 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에 머물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병원 대기 가능성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문제는 20일 넘게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이 대표 측이 일정 변경을 요청하면 법원이 검토해 심사를 미뤄줄 수 있지만 검찰은 침상 신문도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 혐의 중 하나인 백현동 사건 관련자 정버울 씨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반면 돈봉투 의혹의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해 법원 안팎에선 원칙주의자란 평을 받습니다. 검찰은 공개 발언을 삼간 채 영장 심사 준비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지위에, 기각될 경우 1년 넘게 이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6일로 결정된 가운데 사건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전국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만큼 해당 판사의 경력과 판결 이력이 조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법원은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에 담당 법관이 사건을 맡는 원칙에 따라 지난 18일 담당이었던 유 부장 판사에게 이 대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 판사는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3명 가운데 사법연수원 기수상 가장 선임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유 판사는 백현동 관련 사건 영장을 심리한 적이 있는데 지난 6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대표는 역시 구속된 민간업자 김인섭 씨와 함께 백현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분류된 인사입니다. 유 판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자도 다수 심리했는데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송영길 전 대표의 옛 보좌관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 관련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됐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6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청구된 첫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 판사는 주요 증거를 살펴볼 때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의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당일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이 대표께서 그것을 관여했다는 증거는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경사들이 그 애매한 그 주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죠. 몇 분 정도 이 대표 재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짧게 본인 의견을 들어보셨고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글쎄요, 이걸 얘기가 좀 어려웠는데 본인이 성남시장이 되신 이후로 어떤 그 대장동 개발 이 과정에서 어떤 그 공적 개발을 진짜 심장 쫄깃쫄깃하네요. 세상에 공적이 돼버린 것 같다는 이런 그러니까 이전희 큰형님 말씀 안 맞다나 그냥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움, 억울함 이런 심정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고요. 예.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던 그런 사실도 지금 어디도 속보는 아직 안 뜨고 있거든요. 계속 지켜볼게요. 이전희 큰형님 저기 많이 좀 피곤하시고 많이 그러면 또 내일 새벽같이 또 나가셔야 되잖아. 그럼 주무세요. 제가 저기 내일 그 나가시기 전에 5시 몇 분쯤에 한번 문자를 띄워드린가 할 테니까. 그렇죠? 예. 무리하시진 마시자고요. 그런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으셨죠? 예. 그 부분은 이제 변호인들이 그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제 제가 뭐 구체적인 말씀을 더 드리는 건 옳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그만하시죠 이제. 예, 양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그만. 많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앞에 앉아주세요. 그동안에 언론에서 다 방송했던 내용들, 언론에서 다 보도했던 내용들. 이전희 큰형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내일 또 저기 나가셔야 되잖아. 일터로. 그러시다면은 저기 충전기 꽂고 방송 틀어놓고요. 주무셔요. 괜찮아요. 예. 장국TV 시사 정론 쇼와 우리 밤을 이지은 그렇죠? 우리 몇몇 우리 가족 동료님들이 계시니까요. 예. 충전기에 핸드폰 꽂고요. 방송 그대로 틀어놓으시고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예. 무리는 하시지 마시자고요. 아시겠죠? 우리 지영씨 큰형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 나가지 마시고 핸드폰 제 방송 틀어놓은 상태에서 충전기 꼭 꽂으시고. 예. 예, 그 얘기는 그래도 무방합니다. 예. 자, 이제 그만하시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심장 쫄깃쫄깃하네요.
그렇죠. 존경하는 문경님은 우리 이정식 큰형님의 성격 몰라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 기다리신 게 아까서도 이 정도 귀신 때려잡는 해병대 출신 우리 이정식 큰형님이 그렇죠. 그 잠가의 수명가의 싸움에서 지겠습니까? 예. 필승. 그렇죠. 자, 용왕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보자고요. 계속.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그래 맞아요 기성맘님.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에 있으면은 그렇죠. 어떠한 폭우도 어떠한 비바람도 없습니다. 고유한 그 차제거든요. 태풍의 핵, 태풍의 눈에서는요. 반드시 시지프스의 허망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는요. 이 태풍의 이 핵 눈에 서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곧 밝혀질 겁니다. 아유, 비가 오는 이 와중에서도 몇 시간을 저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시는 우리 민주 시민들을 저 외침을 보십시오. 이재명. 그렇죠? 예. 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기운을 몰아드리자고요. 이거 30분 전부터 이랬거든. 30분 전부터. 저기 늦어지는 거 이거 끝까지 충격에게 끈을 놓지 말자고요, 여러분.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끝까지요.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화영 씨 진술 번복시키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전임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건가요? 김성태 회장 모른다는 입장도 변화 없으신 건가요? 경찰이 오늘도 별다른 증거 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증거나 녹취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증거와 주장 다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When injustice becomes law, resistance becomes duty. Why? 그렇죠. 불의가 법이 될 때는 저항은 의무가 된다. 우리들의 심간에 새기고 또 새기시자고요, 여러분. 오늘 오전 법원에 나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법원에 들어선 이 대표는 오후 늦게까지 영장 판사의 신문을 받았고 현재는 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이정식 큰형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문경지교님이나 우리 가족 동지님들 오늘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이 피곤함이 건물을 나섰습니다.
한 방에 잠시 싹 후청이기도 가실 했지만 수 있는 정청래, 승리의 김인정 그 최고위원은 결과를 마중 나온 당 지도부와 바라봅니다.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어 1시간 반쯤 뒤 다른 의원들의 동행 없이 홀로 실질 심사가 열릴 법원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병원과 법원 앞에는 수십에서 수백 명 규모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일종의 추리소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앞뒤가 잘 맞지 않고 허무맹랑한. 하지만 영장심사 결과에 대해선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친 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구속될 가능성이 그래 이현식 큰형님 저기 하다가 너무 저기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예. 그리고 저 커피도 그만 마시고. 발부된다면 이미 예상 가능한 파장들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당내 분열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파들은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분석한 반면 한 비명계 의원은 과연 이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시각이 힘을 얻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저도 이제 속이 쓰리다가 못해 막 아리네요. 이미 노출된 갈등을 봉합하는 건 힘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 저도 한 8잔인가 커피 하시고 물하고만 저기 하고 있는데 막 속이 막 아리네요. 예. 뭐 이 정도 아림이야 뭐. 일반인이면 당연히 구속될 사건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종현민 의원님 만약에 그렇죠.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는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대한 만약에 어땠더라면 만약에 내가 이랬더라면 그건 패자의 합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문경지 의원님 지나간 시간은 염두에 두지 않는 걸 저는 지향을 합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과거 지향으로 가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시자고요. 맞습니다. 단 우리 선조들의 지나간 이 역사는 그게 실패의 역사든 승자의 역사든 간에 역사는 결코 잊지 말고요. 예.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컬프는 꿀물 예. 아유 꿀물도 생각했는데 주성맘님 예 아유 지금도 그거보다도 막 속 수스리고 하는데 커피가 그래도 아유 그러죠. 카페인에 각성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맨정신으로는 예 아유 맹물 저기 쓰리지만은 예 제가 뭐 그때 저 안 들고 이거 마이크 이거 꺼놓은 상태에서 할 때는 그때는 끼견 담배만 핍니다 지금. 예.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 그럴 마음이잖아요. 예. 우리 이현식 큰형님도 아까 뭐 2갑 반이나 폈다며 너무 많이 폈어. 저는 2갑 반까지는 아니고. 예. 네, 판사 질문에 간단히 맞습니다. 이정식 큰형님 법에 사법고시 보기 전에 법대생으로 있을 때에 육법전세 나오는 그 기본적인 맥락만 가지면요 당연히 100% 아니 120% 기각이죠. 그러나 작금의 사법 카르텔의 전국에서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한 검찰은 이 대표가 관련자들을 이현익장님 맞습니다. 이현익장님 말도 말씀 맞는데 한번 끝까지 출신 등 6명으로 꾸려진 이 대표 변호인단은 2개 검찰청이 1년 반 증거를 모은 데다 지켜보자고요. 자체가 되지 않아 인멸할 증거도 승리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가 건강 상태를 따로 묻진 않았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 장훈TV 시선윤 속 가족 동지님들의 것이니까요. 기각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풀려나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신원 확인 등 입감 절차를 거쳐 수의로 갈아입고 구속 첫 밤을 맞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여파로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3선의 홍익표 의원이 발표가 될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재명과 함께를 강조하면서도 역사의 승리의 그 현장에 숭고하게 당당히
거룩하게 오늘 아침 우리 장TV 시사용쇼 가족 동지님들은 김민석, 홍익표, 우뚝 남인순 서 순차전으로 계십니다. 치러진 원내대표 보궐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는 나오지 않았고 원내대표 재수에 도전한 삼선 홍익표 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후보 3명이 모두 친 이재명계로 분류됐지만 그래도 우리 창TV 시사용쇼 가족 동지님들 참 이런 말은 잘 들어. 그렇죠? 제가 핸드폰 방송 나가지 말고 핸드폰 꽂아놓고, 그렇죠? 주무시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동시 시청자가, 아까 8, 9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고 주무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 김미영님이나 아까 들어오셨다고 했던 분들이나, 그렇죠? 깨어있는 우리 창TV 시사용쇼 가족 동지님들은 우리 존경하는 문경지 의원님, 이정식 큰형님, 사랑하는 규성 맘님, 그다음 우리 미네르바님, 그리고 우리 준방님 정도 같아요. 예. 나머지 분들은 꽂아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예. 계속 지켜보자고요. 아마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가지고 가끔도 이렇게 좀 해야지, 인터벌 끊어줘야 돼. 계속 이것만 똑같이 하면 보고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아직 속보 안 떴어요. 아직 한 2, 30분 내로 될 것 같아요. 제 예상대로 오늘 그 새벽 2시 이전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기니까 한 10분, 한 15분 내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끝까지 추격의 그 바투의 끈을 놓지 말자고요, 여러분. 저 잠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영상 좀 보고 계십시오. 홍 의원이 비이재명계와도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은 것이 막판 지지를 끌어모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시 표 단속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비명계 박광원 전 원내대표의 후임이 된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최우선 과제로도 당장 친명과 비명으로 나뉜 당내 분열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꼽았는데 당대표의 지침을 받아 당이 통합될 수 있게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이탈표 색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당연히 그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민주성과 다양성은 보장돼야 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당대표 유고 시에 대표 대리 역할을 맡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엔 홍 의원이 실질적으로 당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협조할 건 하겠다면서도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국회의장과 회동해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예, 우리 든든한 우리 수문장, 우리 존경하는 문경지 의원님도 그렇죠. 쌀쌀한 날씨,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가족 동료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발표가 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현장 상황의 실루엣을 보건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 동지님들 추격의 끈을, 긴장된 끈을 끝까지 놓지 말아 주십시오.
거죠. 형 싸우면 여기 뒤에 봐. 오지 마세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로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경선을 치른 끝에 홍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사퇴한 박광원 전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를 맡게 됩니다. 제가 꼭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홍 의원을 포함해 3선의 김민석, 남인순 의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들은 경선에 앞서 누가 당선되든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분열 없이 내년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단합에 대한 염원이 당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겠습니다. 경선에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남인순, 홍익표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치러졌고 결국 홍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586 운동권 출신으로 3선인 홍 의원은 올해 56세로 민주당 원내부 대표와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엔 이낙연 후보를 지원한 바 있어 비교적 개파색이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진통 끝에 거대 야당을 이끌 새 원내수장이 결정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당 상황은 출렁일 수밖에 없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구치소에 가더라도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며 강력한 당 장악과 대여 투쟁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노무현 시민센터 개관 1주년 공개방송에서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 진영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부심 또 신청하고 또 보석 청구 또 하고 계속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이제 진영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유 작가는 이 대표 직인이 찍힌 맞습니다. 이정식 큰형님. 총선을 승리해야 기자들한테 말한 기패 물들어라. 윤석열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언제쯤 탄핵하실 건가 물어봐라. 예, 맞습니다. 이정식 큰형님. 정청래 최고위원이 다음 공천장은 이재명 당대표 명의로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그게 그 사인이라고 보고요. 그냥 굳세어라 제명아. 해당 영상은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데 한 누리꾼이 유 작가의 발언만 발췌해 자신의 SNS에 릴스 형태로 올리자
이틀 만에 좋아요 표시가 4,000개를 넘겼습니다. 좋아요 표시를 누른 계정 중에는 이 대표의 공식 계정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제1야당 대표의 신병은 물론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게 법원 판단을 가를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진과의 상의 끝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합니다.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치고 쌍방울그룹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구속 기준은 범죄 혐의의 소명,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3가지입니다. 검찰이 오랜 기간 전방위로 수사한 만큼 최소한 범죄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면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단식으로 쇠약해진 제1야당 총수에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1,600쪽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은 수백 쪽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비서실장을 통해 백현동 담당 공무원에게 진술을 회유 또는 압박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가족에게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해 변호사를 교체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녹취도 직접 재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전 부지사 등이 검찰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냈다가 번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돌연 대북 송금으로 바뀌었다며 정치 검찰이 사건이 아닌 사람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대표는 판사의 신문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유례없는 제1야당 총수의 구속영장인데다 자료가 방대해 심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이 오는 26일, 다음 주 화요일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발부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이 대표와 검찰 둘 중 하나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양측이 사활을 걸고 맞붙게 될 이날 풍경을 이유경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전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 출석을 위한 구인장도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검찰청으로 부른 뒤 법원 신문에 참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에선 먼저 검찰이 PPT와 증거자료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 대표 측이 반박에 나섭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 혐의가 중대하고 주요 진술을 한 관련자를 압박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적용된 혐의가 모두 창작소설이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사활을 건 만큼 신문 시간만 10시간이 걸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록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후 법관이 이날 밤 또는 이틀날 새벽 최종 결정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립니다. 앞서 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에 머물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병원 대기 가능성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문제는 20일 넘게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이 대표 측이 일정 변경을 요청하면 법원이 검토해 심사를 미뤄줄 수 있지만 검찰은 침상신문도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 혐의 중 하나인 백현동 사건 관련자 정버울 씨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반면 돈봉투 의혹의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해 법원 안팎에선 원칙주의자란 평을 받습니다. 검찰은 공개 발언을 삼간 채 영장 심사 준비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지위에, 기각될 경우 1년 넘게 이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6일로 결정된 가운데 사건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전국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만큼 해당 판사의 경력과 판결 이력이 조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법원은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에 담당 법관이 사건을 맡는 원칙에 따라 지난 18일 담당이었던 유부장 판사에게 이 대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대전 출신인 유부장 판사는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3명 가운데 사법연수원 기수상 가장 선임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유 판사는 백현동 관련 사건 영장을 심리한 적이 있는데 지난 6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대표는 역시 구속된 민간업자 김인섭 씨와 함께 백현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분류된 인사입니다. 유 판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자도 다수 심리했는데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송영길 전 대표의 옛 보좌관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 관련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됐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6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청구된 첫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 판사는 주요 증거를 살펴볼 때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의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당일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의자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이 대표께서 그것을 강력한 증거는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경사들이 그 애매한 그 주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죠. 몇 분 정도 이 대표 재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짧게 본인 의견을 드려보셨고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글쎄요, 이걸 얘기할 줄 모르겠는데 본인이 성남시장이 되신 이후로 어떤 그 대장동 개발 이 과정에서 어떤 그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에 공적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움, 억울함 이런 심정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던 그런 사실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취가 나왔나요? 잠깐만. 검찰 어떤 녹취 말씀인가요? 이 대표 구속 녹취.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좀 많이 힘들으셨고 재판장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정도로 했고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신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으셨죠? 그 부분은 이제 변호인들이 그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더 드리는 건 옳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그만하시죠 이제. 양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그만. 많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앞에 앉아주세요. 그동안에 언론에서 다 방송했던 내용들, 언론에서 다 거론했던 내용들에 특별히 그 나오는 네, 병원에서 준비해준 미음을 간단히 드셨죠. 마지막에 좀 건강 진단만 좀 해주셨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직접 안에서는 휠체어를 좀 타셨고 밖에 나오실 때는 지팡이만 이용하셨죠.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혈압 체크를 하셨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 얘기는 주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예. 자, 이제 그만하시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있죠? 유창훈 영장 실질 담당 판사는 말이죠. 지금 여론의 추이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요. 고개가 늦어져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승리의 결과가 나올 확률도 있다라는 거 조심스럽게 장국TV 시사정론쇼에서 한번 유추해 봅니다. 예견해 봅니다. 끝까지 진정의 끈과 정의로운 우리 장국TV 시사논쇼 가족 동지님들의 그 마음을, 용왕보다 뜨거운 그 마음을 간절하게, 숭고하게 보내자고요. 서울 구치소에, 구속이 취소가 되는 서울 구치소에 계속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잘하셨죠. 대표님 힘내세요! 대표님 힘내세요! 형 처음에 여기 뒤에 봐. 오지 마세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맞아요, 이준식 큰형님. 눈치가 아니라 지금 추이를 보는 거에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있죠? 예. 제가 예견하건데,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기각적으로의 힘이 좀 실리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창국TV에서 예상을 해봅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과 정의로움의 영광보다 뜨거운 그 마음을 바투 세우자고요. 우리 창국TV 시사정연수 가족 동지님들. 네, 맞아요. 알고 있어요. 이종식 큰형님. 조만간에 발표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부분 위주로 반박하셨습니까?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화영 씨 진술 번복시키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관련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건가요? 김성태장 모른다는 입장도 변함 없으신 건가요? 검찰이 오늘도 별다른 증거 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증거나 녹취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증거와 주장 다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법원에 나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법원에 들어선 이 대표는 오후 늦게까지 영장 판사의 신문을 받았고 현재는 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 녹색병원. 입원해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병원 건물을 나섰습니다. 잠시 휘청이기도 했지만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 등 마중 나온 당 지도부와 일일이 악수를 한 뒤 걸어서 차에 올랐습니다. 이어 1시간 반쯤 뒤 다른 의원들의 동행 없이 홀로 실질심사가 열릴 법원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병원과 법원 앞에는 수십에서 수백 명 규모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일종의 추리소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앞뒤가 잘 맞지 않고 허무맹랑한. 하지만 영장심사 결과에 대해선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구속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미 예상 가능한 파장들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당내 분열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파들은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분석한 반면 한 비명계 의원은 과연 이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시각이 힘을 얻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당내 장악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노출된 갈등을 봉합하는 건 힘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날이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인이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빨라도 자정이 넘어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잠시 후 서울구치소 앞으로 이동해 함께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은 12시간 넘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장 판사는 9시간 20분에 걸쳐 검찰과 이 대표 양측 입장을 들었고 현재 양측이 낸 서면과 오늘 진술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 여전히 결정은 안 나온 거죠? 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12시간을 넘겼는데 결론은 아직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수척한 모습이었고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그 모습부터 먼저 보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검찰 출석 때는 입장문을 낭독하며 부당한 수사에 맞서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오늘은 법정신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셈입니다. 지팡이에 기댄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청사 안에서는 휠체어도 탔습니다. 영장판사의 신문은 9시간 20분 걸렸는데 10시간을 넘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신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진이 준비한 미음으로 법정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해결했고 혈압을 재는 등 간단히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네, 신문 시간이 길어진 만큼 검찰과 이 대표 영장 판사 앞에서 공방도 치열했을 것 같은데 이 대표도 직접 발언을 했나요? 네, 판사 질문에 간단히 답하는 정도였지만 최후 진술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대장동 개발 이 과정에서 어떤 그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에 공적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 억울함 이런 심정을 많이 말씀하시더군요.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한 검찰은 이 대표가 관련자들을 회유 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와 판사 출신 등 6명으로 꾸려진 이 대표 변호인단은 2개 검찰청이 1년 반 증거를 모은 데다 범죄 자체가 되지 않아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가 건강 상태를 따로 묻진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구치소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치소 앞에선 지지자 수백 명이 영장 기각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풀려나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신원 확인 등 입감 절차를 거쳐 수의로 갈아입고 구속 첫 밤을 맞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여파로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3선의 홍익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신임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과 함께를 강조하면서도 당내 분열을 해소해 총선 승리의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우원식 의원의 전격 후보 사퇴로 김민석, 홍익표, 남인순 3파전으로 치러진 원내대표 보궐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는 나오지 않았고 원내대표 재수에 도전한 3선 홍익표 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후보 3명이 모두 친이재명계로 분류됐지만 그래도 홍 의원이 비이재명계와도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은 것이 막판 지지를 끌어모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시 표 단속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비명계 박광원 전 원내대표의 후임이 된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최우선 과제로도 당장 친명과 비명으로 나뉜 당내 분열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꼽았는데 당대표의 지침을 받아 당이 통합될 수 있게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이탈표 색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당연히 그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민주성과 다양성은 보장돼야 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당대표 유고시에 대표 대리 역할을 맡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엔 홍 의원이 실질적으로 당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협조할 건 하겠다면서도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국회의장과 회동해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